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5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입니다. 달러화와 미 국채금리 하락 속에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말 WTI 전망을 89달러에서 81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독일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1%로 14개월 내 최저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미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이었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4.0%로 예측치를 하회했고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5.3%로 예측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 우려가 잦아들며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주요 이벤트들에 대처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방법, 해외 선물 시세계 리턴즈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또 한 주가 또 새롭게 출발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매주 안중요한 그 주는 없지만 이번 주는 또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자, 오늘부터 이제 빅 이벤트 6월 FOMC 회의가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자, 시장의 예상치들은 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동결의 어떤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현재까지 지금 SVB 3월달 SVB 사태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좀 하락폭을 키웠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코스피, 미국 증시 상승세가 상당하죠. 자, 또 6월달에도 그죠 FOMC 회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앞으로의 시장 함께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황과 이슈들 함께 점검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상품을 선정하고 틱스를 정해서 생방송으로 매매하는 모습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확인해 주시고요. 노란통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해외 선물에 대한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요. 방송 이후에도 모든 내용, 교육과 전략, 시황 점검까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하신 노란톡방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진행 상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품들 빨간불을 켜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분봉상 차트를 본다면 21시 30분에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쭉 상승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2시 10분경에 고점 15,151.25선을 터치한 이후에 이 개장과 함께 쭉 미끄러지며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0.28%가량 상승한 15,0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의 저점을 형성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CPI 결과가 예측치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근원 CPI가 부합하는 결과가 시장에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들 그리고 전거래를 나왔던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한 데 힘입어서 앞으로 나올 FOMC 결과가 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전거래일에 큰 폭으로 3% 넘게 하락한 데에 비해서 다시금 그 하락폭을 채워넣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3.69%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69.6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시간으로 고점 22시 57분경에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1분봉으로 확인을 해봐도 어제 하락폭만큼 오늘 장대 양봉으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0.09%가량 하락하면서 196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22시 50분경에 저점 1967달러 선을 형성한 이후에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1년 기대 인플레 하향 조정을 하고서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면서 골드에겐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현재 0.35% 상승하면서 1.07975달러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저점 형성한 이후에 미증시 개장과 함께 소폭 반등했지만 곧바로 10분 이내의 반등폭을 다시금 반납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소폭 반등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ECB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유로는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반등하는 모습까지 오늘 개장 이후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이후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분봉 차트 통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오직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만 함께하고 있는 시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앞으로 이 상품을 선택하고 틱수를 정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께 거래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단기 트레이딩 승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오늘 함께 시도해볼 단기 트레이딩 상품 어떤 상품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소개시킬 상품은 S&P 500입니다. 네, 그렇다면 S&P 500 지금 바로 현재 파동과 함께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진입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좀 분봉 5분봉입니다. 항상 제가 5분봉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근거하면 자, 여기서 거의 이제 9시 반 정도죠. CPI 발표가 있었죠.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해줬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1파, 2파, 3파가 나왔죠. 3파까지 나왔다가 자, 일로 엘리어트 파동을 일단 5파까지가 추세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는 3파에서 종료가 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3파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자리 4,416 정도가 될 것 같네요. 4,416까지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짧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4,416 거기서 만약에 수익을 내신다면 4,405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따지면 이제 한 4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 40포인트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 수익을 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무턱대고 너무 급하게 마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분명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왜 9시 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소비자 물가 CPI가 이제 4.0%, 작년에 거의 재작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자, 그 떨어진 게 그냥 떨어진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작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가가 거의 130달러 이상 뛰었단 말이에요. 자, 올해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단 유가에 대한 어떤 이슈, 곡물에 대한 이슈가 일단 많이 일단락이 됐죠. 유가가 지금 현재 상태 69달러 정도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전월 대비 4.0으로 빠졌다는 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거기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거는 근원 CPI, 근원 YOY죠. 전년 대비, 그 다음에 MOM. 그죠? 거기에 초점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원 CPI, YOY죠. 전년 대비, 자, 이전에는 5.5%고 지금 예측치 5.3%예요. 그럼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거기다 MOM이 제일 중요해요. 전월 대비 얼만큼 얘가 근원 CPI가 물가 상승률이 내려왔느냐, 올라왔느냐. 그게 연준이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근데 걔가 0.4예요. 저번 달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 동일해요. 3월 달에는 3.8 정도에 있었는데 4월 달, 5월 달 다시 스티키하게 끈적끈적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아까 9시 반에 시장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죠? 만약에 아까 소비자 물가가 좋게 나왔다라면 여기서 상당히 올라갔을 거예요. 이런 고민 없이, 이런 캔들의 고민 없이 상당폭 올라갔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근원하고 그냥 CPI 자체의 어떤 괴리가 생기면서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상승폭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고요. 하락폭도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모레죠. 5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빅 이벤트가 이제 발표가 되겠죠. 어떻게 이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의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시향적으로 일단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416까지 올라오는 거 무조건 기다렸다가 거기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도달 안 하면 됩니다. 내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이 실시간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상품은 바로 S&P 500입니다. 전략 같은 경우에는 4,416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분 확인한 후에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말미에 함께 오늘 수익 받는지 목표가 도달했는지까지 함께 체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은 트레이딩 우리 마스터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각별히 체크해 주시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 S&P 500 먼저 살펴봤고요. 저희는 나스닥부터 오일 그리고 골드까지 이 오늘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명 마스터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29, 15,030 라인에서 좀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폭은 반납했지만 그럼에도 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이 FOMC에 대한 좀 낙관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조금은 보수적인 지금 시장 속에서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지금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아까 이게 결국에 제가 방송 나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때 3대 지수 뭐죠? 다우하고 S&P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서로 삼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변동폭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우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우는 이제 금융주가 많이 좀 직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간혹 가다가 못 쫓아오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일단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자, 일봉을 이제 오늘 몰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이제 야 이거 왜 내가 봤던 차트하고 이 상황이 다르지? 그거는 몰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9월 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매매하는데 혼돈이 있으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돼요? 몰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적어도 체크를 잘 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좀 가져가시면 안정성. 자, 그래도 이게 이제 3개월마다 바뀌는 몰이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아예 이제 알람 설정해줘서 핸드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대처로 위기를 대처 능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15,000라인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일봉상 봤을 때 일단 전일 그 캔들 일봉이죠. 일봉 제가 말씀드린 일봉. 자, 일봉이 전일 캔들을 봤을 때 일단은 자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고가를 돌파해서 지지를 완전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이게 봤을 때 또 일봉상을 봤을 때 윗꼬리가 상당히 세게 달려 있어요. 아래 몸통이 없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자 일봉 캔들이 어때요? 몸통이 어느 정도 달려 있어야 돼요. 영망치죠, 영망치. 근데 몸통이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 윗꼬리가 달려지면 추가적인 상승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쨌든 음봉을 또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근거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말씀.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일맥상통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선상에서 어떤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나스닥이 벌써 7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작년 3월, 4월 초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작년 그 4월 달에 히스토리 주봉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상승을 하다가 내리막길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모레 FMC 회의가 있죠. 네. 거기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다면 자, 일단은 동결의 무게는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제 상황은. 누가 봐도 뭐 캐나다가 뭐 아무리 지금 0.1을 올렸다 그래도 미국하고 상황이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아까 좀 잠깐 제가 그 패드워치를 봤는데 이제 동결이 거의 95%, 그다음에 인상이 0.5%입니다. 그럼 거의 5%죠. 0.5%, 5%. 그럼 거의 뭐 자, 캐나다는 20%였어요, 동결이. 그죠? 동결이 20%인데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하락으로 일단은 이제 동결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발언을 파월이 이제 언론상에 얘기를 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번은 스킵. 자, 스킵하고 저거 뭐죠? 중단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킵을 일단은 넘어가 보자. 한 번은 쉬어가 보자. 저번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쉬어가 보면서 시장을 좀 판단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파월은 그 발언을 똑같이 반복돼서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봐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금리를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왜? 아까 근원 CPI가 여전히 끈끈하기 때문에 스티키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직은 우리가 상승을 논하기에는 대세 상승은 조금은 좀 쉬어가는 어떤 시간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9월은 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단 여기서 일봉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쉬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분봉 오늘 이거 답이 안 나오네요. 답이 안 나오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봤을 때 이거는 이론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든 여기서 보시면 그죠? 1파, 2파에서 끝났죠. 여기 보시면 1파, 2파에서 끝났어요. 그죠? 자,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추세파가 5파. 추세파가 5파고 그다음에 조정파가 3파예요. 이건 이론이에요. 현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보통 추세가 2파에서 3파에서 마감이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조정파도 2파에서 3파에서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2파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한번 제가 우리 시청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나스닥 이 상황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쉬어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패턴을 만들 거를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당히 오늘 지루한 장이 될 수가 있겠죠. 변동폭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러면 지금 왜 내려갔냐를 우리가 오늘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린 근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벌써 마이너스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죠? S&P 갖고 대응을 하시고 쉬어가는 것도 투자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일찍 주무십시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에 대한 오늘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오늘은 쉬어가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 실시간 패드워치 상의 6월 동결 가능성은 무려 95.3%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이은 좀 CPI 발표로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동결 가능성은 시장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게 바로 근원 CPI입니다. 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예측치를 부합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스티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FOMC를 거의 예측을 하고 있다, 동결로 확실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의 지수가 이 보합권에서 큰 폭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하락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에 부합하게 스티키하게 나온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자세한 이유 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걸 패드워치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걸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뭐지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자 일단은 뭐 모레 거의 뭐 97.6%죠. 거의 뭐 이제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자 이것도 퀘션이 아까 근원이 또 어떻게 될지 일단 동결로 일단 생각을 합시다. 뭐 복잡하게 투자는 너무 복잡하게 가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제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한테 정확한 답을 드려야 되겠죠. 자 6월 달은 동결로 결정을 짓자.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7월에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서 제가 보고 좀 약간 좀 당황을 좀 했어요. 그 다음 달 거 7월 26일 날. 7월 26일 날 발표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0.25%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을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59%, 한 60%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거의 4%가 업이 됐죠.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자, 6월 달에 어떻게 했든 파월이 저번에 5월 달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여러 뭐 미팅 하는데 거기서도 일단 한 번은 쉬어가겠다. 연준 부의장도 한 번은 쉬어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제 시장에 어나운스를 했단 말이에요.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그 얘기 있잖아요. 자, 부채 한도 어떻게든 국채를 1조 달러를 빨리빨리 발행을 해서 미 재무부의 국간에 국식을 채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유동성이 말라버리겠죠. 자,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신용 경색이 생기면서 금리를 0.25% 인상하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거에 연준이 어떤 힌트를 또 가지면서 부담을 조금은 덜 남한테 떠넘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뭐 표면적으로는 뭐 연준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0.25를 올리는 효과가 조만간에 나타나겠죠. 여기서 또 만약에 파월이 0.25로 또 갇혀 올려버리면 상당히 연준에서 부담이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6월 달 일단 스킵이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상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근원 CPI 월간이 중요하냐면요. 자, 그게 12달 다 합쳐서 걔가 2%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 5월 달까지 2.5%예요, 지금. 연준이 바라본 게 2%잖아요. 그죠? 자, 벌써 7개월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러면 최소한 1%까지라도 최소한 제가 미니멈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다 합쳐갖고 7개월 동안 해서 1% 정도 나온다. 그럼 3.5%예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점도표가 발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게 올해 하반기까지 그 CPI가 3.5%에 3.5% 정도 이루어지겠다. 그게 계산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연준위원들이 얘기를 했죠. 올 연말까지 어떻게 돼요? 올 연말까지 저거 없다고 그랬죠. 금리 인하 없죠.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라.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월 대비 근원 CPI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체크해 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거래일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 다시금 지금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52%나 오일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일도 지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시 6분경에 단기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매수 포지션에 대한 좀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천명 마스터님께서는 오일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매수, 관망, 매도 중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관망이에요. 오늘 관망인가요?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향이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를 다시 한번 제가 시청자한테 각인을 시킵니다. 자, 시향이 먼저입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지 뭐 차트 보고 얘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만 갖고 여기 덤벼들면은 100%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잡합니다. 시향을 보는 자체가.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여러분의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셔야죠. 공부 안 하시면 절대 돈 수익 못 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왜 얘가 오일이 올라가는 첫 번째 원인. 자, 어떻게 됐든 오늘 항생에서 답을 좀 찾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항생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제조업에 대한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 CPI가 1%대 정도.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중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지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수출을 또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중국이 오늘 소비가 좀 올라가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또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계속 월가에서 지금 어제부터 오늘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없이 뭐 어떻게 연착륙도 없이 노동력이 여전히 튼튼하고 소비가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이 어쩌면 계속 올해가 마감이 될 수 있겠다. 결국은 뭐예요? 소비가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소비자 물가에서 4.0% 떨어졌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석유죠.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휘발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드라이빙 시즌이 본격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하락분을 좀 상승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어떻게든 상승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망을 하시면서 내일의 시장을 한번 미리 우리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답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할 만큼 상승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골드 차트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골드 오늘 지금 0.1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폭의 파동이 보여지지 않고 저점을 23시 10분경에 형성을 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우리 오늘 전략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매도로 봐야 되겠죠. 네, 매도로 봐야 되고요. 매도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정확한 자리값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리값을 이제 제가 나와서 또 드리는 말씀. 자, 항상 골드는 달러를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시향입니다. 골드는 심플합니다. 뭐 이것저것 뉴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달러만 보시고 여기서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골드는 하락. 달러가 올라가면 골드는 하락. 달러가 내려가면 골드는 상승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마이너스 0.33이죠. 근데 왜 이렇게 내려오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네. 자, 아까 제가 실시간으로 봤을 때 어땠냐면 자,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7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골드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지금 거의 반 정도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만 또 보실 게 아니라 위에 이제 저 유로하고 파운드를 봐야 돼요. 유로 파운드도 아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지금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또 3시인가요? 오후 3시에 그 파운드 영국 실업률이 있었어요. 실업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전히 이 영국도 꺾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또 오늘 강력하게 103 초중반대 와 있는데 여기를 계속 지켜줄 수만 있다면 오늘은 골드가 상승보다는 하락이 좀 유효해 보이겠다. 요거 갖고 다 시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셔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 또 일봉을 먼저 볼게요. 자, 일봉을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자, 위에가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에요. 20일 이평선이고 밑에가 이제 120일 이평선입니다. 딱 가두리에 갇혀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딱 갇혀져 있죠. 그죠? 이게 벌써 상당 기간 거의 지금 뭐 저번 주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일봉, 그러니까 이평선 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SI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일봉상 RSI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보조 지표지만 지금은 전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걸 판단해 봐야 돼요? 결국 추세, 일봉은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장단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거는 MACD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벌써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한 4월부터, 그죠? 5월부터 거의 지금 음봉의 어떤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 매도의 어떤 추세가 계속 이어져 있는 상황. 네. 그럼 여기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방보다는 하방이 좀 더 유리해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달러 인덱스 계속 상승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일봉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122평선이 붕괴라고 하방 압력을 받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같이 분봉에 일봉 띄우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제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진입가 드릴게요. 네, 골드 진입가 지금 네.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것도 오늘 상당 기간 오늘 힘든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꿀을 먹을 수,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자, 어쨌든 변동 라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단기 변동 라인이 6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딱 선을 그어보니까 이쪽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1975.7, 그러니까 1976, 그죠? 1976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1976까지 올라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짧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짧게 가셔야 돼요. 길게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짧게 매도의 전략을 가지고 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역으로 따지죠. 야, 어차피 이렇게 갈 거면 매수로 한번 가는 거 낫지 않아? 왜냐하면 올라가게 변동이 크단 말이에요. 손절을 짧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매도의 포지션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의 전략 오늘은 매도로 잡아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1976달러 선까지 6달러 선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매도 전략까지 세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도 단기적으로 매도라면 중장기적으로 최근에 골드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5일 이평선이 1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이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골드의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아예 하방으로 변화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열쇠는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시비가 갈라질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달러를 약세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어쨌든 강달러 기조를 유지를 해야지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약달러로 가져가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딱 수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수입 수출하는데 타격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D-Day는 FOMC 회의 때다.
그때를 보시면서 정확히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목요일 날 또 제가 출연하니까 네. 그때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이후 결과와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함께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시장 실시간으로 함께 시황부터 전략까지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공개 시간인데요. 네, 먼저 지난 한 달간의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00명 마스터의 지난 5월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좀 특이하게도 눈에 띈 게요. 한 달 내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 수익권에 들어 있었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 100틱 중반대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모든 상품들을 통해서 이 상승률까지 선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웠는지 1000명 마스터님만의 차트 기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매 일지처럼 하나하나 노란톡방 안에서 이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기법 바로 들어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그중에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자, 아까 나스닥이나 이제 S&P나 오늘 하락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한 패턴, 하락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몇 번을 좀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제목을 나눈 대로 붙여본 겁니다. 붙여본 게 이제 6.25라는 이 전쟁선 매매 기법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와닿게 그렇게 만든 건데, 의미는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에 대한 그런 거를 다 뽑아서 만든 제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제가 S&P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기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자들 많이 선호하시고 익숙하신 게 나스닥이죠, 나스닥. 자, 나스닥을 많이 하시죠, 나스닥. 그죠? 자, 나스닥하고 이제 S&P는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스닥보다는 S&P가 더 안정적이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나스닥은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손절을 짧게 가져가다 보면 수입 방향은 맞더라도 손절만 당해서 상당히 매매하는데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S&P는 방향성이 나오는 걸 우리가 천천히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냉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나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아까 봐서 일단 하락. 자, 하락인데 우리가 봐야 될 자, 기본 지표가 있고 보조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 기본 지표, 보조 지표 따로따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같이 믹싱을 해서 사용하셔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도가 쌓여가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 지표가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RSI 뭐 등등등 많은데 저는 이제 27년 동안 계속 사용해온 기법, 일단 RSI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RSI는 모멘텀 보조 지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들이 많죠. 스토캐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SI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매수 공식을 잊으라는 얘기예요. 과매수 공식.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런 이제 색깔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그럼 여기서 매도로 내려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물론 이제 이론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식은 일단 성립을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각도만 생각해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결국엔 시그널 선 하단에 위치할 때 데드 크로스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빨간 게 이제 시그널이에요. 요게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고 35도 이상 꺾였을 때 완벽한 RSI의 하락에 대한 패턴의 어떤 형식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70도 이상 각도가 하방으로 꺾여줬죠. 자, 꺾여주면 어떻게 돼요? 강한 하락장이 연출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화면에서도 똑같은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RSI는 간단한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 지표가 나왔으니까 다음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다음 해야 될 건 이제 추세에 대한 보조 지표도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MACD라는 겁니다. MACD.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의 어떤 단점을 보완해 준 그 보조 지표가 MACD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을 경우 이렇게 데드 크로스 RSI랑 동일하게 시그널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어떤 표시가 나와줬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강한 하락장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근데 여기 한 번에 자, 우연의 일치 모르니까 우연의 일치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동일한 어떤 패턴의 구조를 보여줬다. MACD.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세팅해야 될 거는 RSI, 그 다음에 MACD. 요것만 우리 시청자님이 세팅하시면은 전혀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보조 지표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선. 아까 625라고 설명을 드렸죠. 625.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자, 보조지표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좀 하는데, 자, 여기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데드 크로스. 죽은 거죠. 상반인의 어떤 신호가 죽어서 데드 크로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우리가 진입을 하는데 언제 진입을 하냐 이거죠. 자, 일단 5일 이평선이 제일 데드 크로스. 이제 매도일 경우는 5일 이평선이 제일 상단에 있어야 돼요. 5일 이평선이 제일 상단에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뭐가 있어야 돼? 20일 이평선이 있어줘야 돼. 20일 이평선.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칙입니다. 규칙. 이게 어긋나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역배열, 정배열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역배열, 정배열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역배열, 정배열 여기다 적용하지 마십시오. 자, 일반적인 어떤 기법을 매매할 거면 누구나 다 아는 거 절대 수익 못 내요. 여러 번에 특화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제 기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고, 자, 그래서 5일 이평선이 20평선 강력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보시다시피. 그죠? 자, 여기서도 한 번에 끝난다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 한 번은 데드 크로스가 5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물론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약간 올라가는 형태를 띄웠지만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강하게 우리가 계속 홀딩을 해 갔었던 이유는 뭔가요? 자, 아까 보조 지표를 같이 활용했다면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아까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 이 각도가 이제 오일이 평균 기울기가 있어요. 이게 많이 꺾여줘야 돼요. 이렇게 너무 꺾이는 각도가 별로 안 나오면요, 이거는 진입하시면 안 돼요. 각도가 최대한 좀 많이 꺾여줬을 때 여기서 진입 타점 노려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확실히 각도가 꺾였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안정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상세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한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기 때문에 자, 12시 전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 기법이 3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저 기법들을 일단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오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교육도 제가 물어보시는 거 한해서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전까지 들어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와 함께 어떻게 계속해서 한 달 내내 S&P 500으로 그렇게 올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그 실전 매매 기법 강의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은 6.25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더 넘어서 해외 선물 기법과 차트를 보는 방법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12시 전까지입니다.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화면 앞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해 주시고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셔야지 모든 차트 기법 받아볼 수 있고요. 천명 마스터와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드디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방송 초반에 설명해드린 바로 그 단타 전략, 네, 목표가에 도달했는지 확인해볼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먼저 오늘 방송 초반에 드렸던 상품은요, 바로 S&P 500입니다. 네, 진입가는 4,416포인트였고요. 목표가는 4,405포인트였습니다. 5포인트였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스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나름대로 1시간 가까이를 제가 이제 브리핑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처까지는 왔죠. 한 4,414까지는 왔었어요. 근데 아까 목표가 우리가 4,405에서 청산을 하셨는데 더 많이 내려왔어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방송을 몇 번이고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쩌면 이게 가장 좋은 또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헤드앤숄더의 어떤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리봉, 자, 1, 2, 3봉 여기 이거 4,416이 이제 쓰리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봐더라도 엘리어트 추세, 그죠?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만약에 4,416까지 못 올 것 같으면 4,414에서 4,416에서 거기서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오늘 상당히 지루한 장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 결과가 어떻게든 방향은 맞았지만 그죠? 우리가 진입을 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결국은 우리가 긍정적 희망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희망이냐? 자, 일단 우리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못 냈지만 방향을 맞았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진입을 잘 돼서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같이 안겨줬으면 좋겠다. 대신 아직은 기회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다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지루한 장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입값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진입 내용 한번 이야기해볼 예정이고요. 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단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전문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의 매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단타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천명 마스터님께서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인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나온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죠. 네. 하면서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의외로 초보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지 참 모든 일이 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초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제가 해외 선물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네. 그런 교육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에 12시 전에 들어오시면요. 3일 동안 무료 체험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의 기초가 정말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보시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자, 근데 이론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학원생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학원만 다닐 겁니까? 자, 빨리 졸업해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다른 사람들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자, 이론적인 거, 현실에 전혀 벗어나는 그 이론에 근거한 거를 안 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킵니다. 제가 기초교육은 현실에 바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그런 교육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00명 마스터의 선물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주셔야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 모두 잘 살아보세라는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해외 선물 시작해보고 싶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3일 동안 모두 배워갈 수 있는 강의 지금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1000명 마스터와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칭배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